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모셨습니다. 주요 인사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부정선거를 말하자면 외친 분입니다. 주요 인사로는요. 네, 김경재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전서부터 뭐 시민단체들이 이 사전선거 위험하다, 뭐 저도 방송에서 사전선거 위험하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주요 인사로는 우리 의원님이 제일 처음에 선거 끝나지 한 2, 3일 후에 72시간 후에 72시간 후에 네, 제가 한 60시간 전에 선거 그러니까 지나고 한 60시간 후에 제가 잘 아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암시를 받았어요. 근데 아마 그게 그쪽하고 관계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고 또 우리나라의 이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의 수준 높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한국 젊은이들의 무시했어요. 역량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삐져나온 것 같고 또 이건 뭐 확실치는 않지만 검증해봐야 되겠지만 처음에 이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500만 명 정도가 투표하리라고 예상해서 프로그램을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1150만이가 돼버리니까 삐져져가지고 엉뚱하게 플러스 원, 마이너스 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게 500만 정도가 됐으면 그게 완벽하게 관리가 됐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전에도 제가 여기 와서 한 두어 달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180석을 예상할 정도라면 그냥 아주 가슴 벅찬 환호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거기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을 빼고는 전부 아는 사람인데 이러고 인상을 쓰고 누가 저거 박수 치니까 박수 치지 말라고 그러고 이거 도대체 꿀먹은 벙어리도 이럴 수가 없어요. 이상하다. 내가 이낙연, 이해찬 너무 잘 아는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이제 그날 저녁에 어떤 사람에게 걔들 하는 걸 보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 이해할 만한 방법을 연구해야 되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끄집어내다 보니까 요새 그 조선일보 최부색 기자가 박상현 교수나 뭐 이런 사람에게 아주 까다롭게 질문하잖아요. 답변을 끌어내려고. 그래서 제가 까다롭게 건드렸어요. 아니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그것을 큰 프레임에서 봐야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해서 제가 암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63대 36도 그 양반이 예를 들은 거예요. 63은 63 빌리고 36은 63을 거꾸로 하면 36도 되지만 일제 36으로 붙여라는 거야. 암시까지 내가 딱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이번기 주에서 맨 처음 얘기했죠. 돌렸죠. 그런데 지금도 맞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현재 어떤 생각까지 하느냐면 저 사람들이 미래통합당 후보들에게도 일종의 낙선 리스트 같은 걸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뭐 김진태, 민경우 골치 아픈 사람들 말하자면 당선되면 좀 껄끄러운 사람들. 또 누굽니까 이현주도 있고 이현주 그리고 오세훈도 주광덕이가 또 특히 까다롭고 그 주광덕이가 굉장히 인기가 있거든요. 그 사람 떨어질 수가 없는 사람. 그래요. 그 센 검사니까. 그게 좀 이상해요. 이상하게 보고 대구 경북 쪽에서는 핸들하기 좀 어렵죠. 어려운데 거기서는 예를 들면 홍준표 같은 사람은 지금까지 보기로선 특별하게 만진 흔적은 좀 덜 납니다만은 홍준표 당선자는 당선해도 자기들 별로 불리할 게 없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낫죠. 홍준표가 거기서 세력을 잡아서 다시 후보가 되면 자기들이 상대하기는 오히려 좀 부드럽다 하는 그런 아주 전략적 분석까지 다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양정철이라면 충분합니다.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하고도 남죠. 그래서 그건 지금도 스터디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어제도 어디에서 뭐 좋은 얘기 많이 나오더군요. 뭐 여러 가지의 수없는 부정선거의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그 투개표 현황 그 자체가 움직일 수 없는 하나의 증거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아주 조작 덩어리니까 특히 사전 투표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오늘 아침에 그래도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이 드디어 이제 메이저 저널리스트로서는 입을 열었어요. 그렇죠. 예.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조금 늦었습니다만. 그리고 그러나 다행이죠. 그나마 그래도 조선일보가 지금 제일 나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 문제를 이제 전문가들은 그 부정 투표 그거를 계속 추적하고 이제 다른 쪽의 사람들은 우리가 구현해야 할 새로운 세계, 새로운 정치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제 어디 가서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 역사가 70년 단위로 끊어지는데 1950년부터 2020년 딱 70년입니다. 70년 동안에 우리가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실험했던 자유민주주의가 수많은 역경을 무릅쓰고도 경제적 성장에서는 상당한 성취를 했고 소위 시빌 라이트, 시민의 그 인권도 상당한 성취를 했습니다. 그럼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얘기하기 부끄러운 잘못도 적지 않게 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학생 데모를 너무 과도하게 고문하고 해가지고 박청절 같은 그런 비극이 난 거. 이것은 한국 자유민주주의, 소위 한국의 보수 세력의 반성해야 할 대목입니다. 근데 그때는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또 12.12에 구태타로 7년 동안 정권을 잡은 전두환 씨를 보면 참 딱한 것이 만약에 전두환 장군이 당시에 자기가 수도방위 사령관, 중앙정보부장, 합동수사본부장, 하다못해 국방부 장관, 하다못해 총리까지만 하고도 조용하게 그것을 최규하나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넘겨주었더라면 아마 한국에서 누구하고도 경쟁에서도 뒤지지 않을 위대한 군인으로 평가받았을 겁니다. 대통령을 할 운수가 없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다 보면 저 모양 저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광주 사건, 광주 항쟁에 대해서 그 진실이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개인적으로 불명예를 당합니까? 예를 들면 일본 경우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미 자기를 하락길이 했을 거예요. 이제 할복이죠. 그럼 할복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까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 이러면서도 딴짓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롱을 받거든. 차라리 그렇다면은 집도 다 내놓고 그리고 자식들한테도 그 좀 벌게 했던 거 끄집어내서 다 바치고 증거를 다 바치고 백담사에서는 안 받아줄 테니까 그 옆에 강원도 어디 산골에 가서 조용하게 외롭게 그렇게 살면 그나마 사람들이 많이 동정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버티고 앉아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걸 보면 또 골프 치는 모습이 가끔 나오고 또 골프하고 옛날 부하들하고 앉아서 회식하고 이러니까. 이것이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그 근처에 있었던 것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청소해야 할 쓰레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뭉뚱그려 가지고 이제 이 부정선거를 파헤치는 대운동을 통해서 이 나라의 진정한 리버럴 데모크라시, 자유민주주의 정당을 만들자. 그런데 지금 만드는 방법을 또 방법이 이제 제안을 해주시죠.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 그렇게 왔습니다. 현실적으로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기득권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무시가 없는데 저는 이번에 이 선거에서 의도적으로 떨어진 사람들 민경옥을 포함해서 주광덕이니 무슨 김진태니 이 많은 오세훈이 이런 사람들은 이 정부의 밑보인 사람들이라고 봐요. 상대적으로 좀 나은 사람들이야. 나는 이 사람들이 전부 빠져나왔으면 좋겠어요. 미래통합에서 빠져가지고 지금 부정선거를 참 목숨 걸고 싸움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운동권들하고 결합해서 시민단체와 결합해서 새로운 세력을 만들면 아마 이 선거 부정조사가 본격화되면 몇 개의 보궐선거, 재선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재선거를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아주 총선을 재선거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저쪽은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은 뭐 있겠죠. 안미양이가 있고 뭐 어쩌고 하더라도 그건 놔두고 김경수도 있고 그냥 놔두고 이쪽에서 진짜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를 바라는 국민의 대다수 사람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사람으로 미래통합당은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면
이 나라의 중심적인 세력이 된다고 봅니다. 미래통합당은 미래통합당으로 가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바른미래당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꼭 옛날 요새도 있나 없나 모르겠지만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북한에서도 그 조선노동당 네. 있고 난 다음에 위상정당이 몇 개 있었어요. 있죠. 청구당이니 뭐 있잖아요. 네. 가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꼭 그 격이야. 그래서 지금 현재로 이 사람들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가을쯤 되면 아마 개헌을 할 겁니다. 개헌을 시도할 겁니다. 개헌을 시도하면 아마 내각 책임제를 넣고 거기 헌법 전문에 뭐 5.18 집어넣고 네. 그리고 무슨 사회주의적 요소를 싹 집어넣어서 우선 국회를 통과시키는데 국회는 자기들이 200명이 다 돼가지고 하면 이거 일당 독재처럼 보이니까 170명에서 플러스 알파 그래서 미래통합당에서 또 20, 30명 옛날 김무성, 유승민 쪽 같은 사람을 만들 겁니다. 그렇죠. 그게 다 박혀 있어요. 또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예, 박혀 있어요. 제가 누군지 대충 적어도 20명은 제가 뽑아낼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개헌안을 통과시키면 이건 이제 국민투표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럴 때는 만약에 그 전까지 우리가 그걸 막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투표에 거국적인 국민의힘을 불러서 이걸 개헌안을 막아야 합니다. 네. 그러면 굉장한 소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마 피를 보는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투표 시스템으로는 국민 투표해도요 또 조작합니다. 조작하죠. 이 시스템으로는 안 돼요. 예. 수개표로 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사람들 수개하겠다 그러겠습니까? 안 하겠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방금 이 박사가 말씀 잘하셨어요. 선거 제도 예. 개표 의 문제. 지금 우리나라 정부 수립한 지난 70년 동안에 여러 가지 부정부패 잘못이 있지만은 이번처럼 국민의 그 투표를 완전히 막 흑작질을 해버리는 이건 일찍이 없었어요. 3.15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에다 대면. 아무것도 아니고. 야. 그리고 그 전에 자유당 때 전유상이라는 사람이 저기 무주 지난 장수 예. 거기에서 투표를 했는데 100명이 유권자인데 104표가 나왔어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아주 세 발을 피해요. 지금 그야말로. 이건 전천후의 부정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거당적 운동이 이미 벌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운명의 코로나 때문에 광화문에 사용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광화문을 막고 있는 박원순 시장을 룰루랄라 하고 앉아 있어요. 이게 참 정말 웃기는 우리나라의 참 운명의 참 세레나데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는 여러 군데서 특히 우리 이 박사가 또 그 엊그제 제안하셨더라고요. 그런 운동이 벌어져요. 새로운 정당의 운동이 벌어진다.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좀 나이가 든 사람이니까 뒤에서 그냥 고문이나 하고 자문하는 입장이지. 그 그림을 또 그려주셔야지. 아니 그러니까 뒤에서 박수나 쳐주고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만 제공하는 거예요. 이것을 해서 요즘은 현역에서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벗어나지만 민경욱 같은 사람이 지금 미래통합당 현역 의원으로 낙선자 중에서 스타 플레이어 아닙니까? 민경욱이나 오세훈도 나오고 이원주도 나오고 김진태도 나오고 다 나와서 새로운 당 만들어라 이거예요. 거기 있어봤자 그 선거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적어도 이제 이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가장 큰 죄가 가장 큰 규모의 부정선거를 했다는 게 첫 번째 잘못이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가장 더럽고 지저분한 국가로 낙인줬어요. 그러니까 선거를 조작하고 선거 조작하는 기계를 콩고에도 보내고 이라크에도 보내고 보리비아에도 보내고 그 나라에서는 다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떨어졌죠. 예. 그리고 하다못해 자기 나라에서는 더 고급 방법으로 자기 나라의 선거를 조작하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중국 사람들이 왜 못 믿는다고 위조품 만들어낸다고 그렇죠. 하는데 이제 이건 선거를 위조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지금 요즘 미중 경제전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말씀 참 잘 제기하셨는데 중국의 하웨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배격당하지 않았습니까? 하웨이라는 거 잘 아시죠? 이렇게 딱 그 서버에 저 가운데 조그마한 흠이 요만한 게 하나 있었어요. 빌트인으로 딱 그 플라스틱 안에 딱 요만한 것이 이게 해킹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걸 발견해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쫓아냈잖아요. 잘못하면 한국에 지금 이번에 하웨이 기계하고 같이 했던 또 한국에 무슨 LG인가 어딘가 했죠. 걔들도 잘못하면 미국 시장에서 거역당할 수 있습니다. 거부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술적인 어떤 성실성, 신용, 이거 엉망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거 말고는 해외적으로 얼마나 난립니까? 그게 값어치로 하면요 천문학적인 그렇죠. 숫자가 돼요. 방탄소년단에다가 LPGA에 우리 소녀들이 얼마나 잘 치고 김연경이가 배구 얼마나 잘하고 손흥민이 얼마나 난립니까? 한국에 아니 난리는 애들인데 저것들 나라는 맨날 선거나 조작하고 선거 조작기계 외국에 팔아오는 그렇게 더러운 나라다. 이것이 얼마나 큰 국가 신용도를 떨어뜨려. 이거 돈으로 따면 수천 좀 돼요. 아이고 엄청나죠. 민족을 아주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절대로 과시해서는 안 된다. 자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민족사를 만들어야 할 때가 됐고 특히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미국에서 그 경제정책 제재 가담하면서 중국이냐 미국이냐 선택하라고 지금 강요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물쭈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예? 엊그제 에드 슈슨가 누구 왔죠? 정보 총체. 그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명목상으로는 주한미군 주어든 비용에 대한 최종 협상안을 가지고 왔다 하고 알려져 있지만 아니 그걸 하려면 국무부 장관이나 다른 사람이 하지 왜 그 정보총책이 옵니까? 정보총책이 온다는 것은 이 정부에다가 우리는 당신이 뭐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하는 것을 통과한 거라고 생각해요. 부정선거. 이번엔 더 저는 버티지 그렇게 말고 밝혀라. 그리고 이 중에는 이제 낭만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저 찬반 매기고 하면 미국이 홧김에 나가버릴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것은 목가적인 환상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미국 사람들하고 이제 좀 접촉, 이 박사도 그러시겠지. 미국 사람 접촉해서 묻는 거야. 니들 나가냐? 그러면 실실 웃어요. 우리가 왜 나가? 야, 니들 그렇게 찬밥 먹고 말이야. 뭐 주던 비용도 안 내려고 저러고 기분 나빠서 나갈 거 아니야. 너희들 4~5만 명이 젊은이가 희생했는데도 알아주지도 않고 말이야. 그때가 뭐 반미 대문하고 미국 대사관 담이나 넘어가고 말이야. 기분 나빠서 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들이 웃으면서 뭐라 하냐면 글쎄 그런 점도 있긴 있지만은 평택 기지가 아까워서 못 나간다요. 평택 기지라는 게 지금 미국의 해외 세계 최대입니다. 최고래요. 잘 아시죠? 지하 50m 밑에다가 시설을 만들어가 핵폭탄이 던져줘도 자기 그 부대와 가족들 한 4만 명은 몇 달 버틸 수 있는 그런 병참 기지가 되어 있고 위에는 비행장 좀 가까이서는 항구 있잖아요. 그 세계 최고의 천연적인 자산 이걸 누구한테 주고 가느냐 이거야. 그래서 미국이 한반도 특히 대한민국이 가지는 그들의 국가의 소위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절대 변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더 왕성하게 발전하고 북한도 우리 자유민주주의로 그 자유화시킬 때까지 미군은 여기 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망상을 가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 참 조선일보도 그랬지만 그래도 중앙일보도 얼마 전에 또 터뜨렸잖아요. 부여 얘기를 그건 결정적인 거 터뜨린 거예요. 그런데 왜 천하의 조동중이냐는 그 동아일보는 요새 조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곧 또 나오겠죠. 그 이제 아마 채널 A 때문에 좀 물려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조건부 승인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신히 했기 때문에 동아일보도 늦기 전에 이 조중동 대에 조동중인가 조중동인가 모르겠지만 끼는 것이 나중에 역사적 비난을 받지 않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선거 이제 거의 다 밝혀졌는데 증거는 다 나왔고 이게 이제 판정이 반칙인 건 다 나왔는데 판정을 내려야 돼. 판정이 내리는 순간 아마 주요 인물들한테 물을 거예요. 당신들 부정선거 이슈에서 뭐 했느냐? 그렇지. 너는 그 당시에 어디서 어디서 뭐 했느냐? 물을 겁니다. 그럼요. 그때 대답하실 준비들 하고 계십시오. 그리고 특히는 미래통합당 사람들,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하암흑의 의원이 요새 말을 너무 심하게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민경욱 의원이 억울해서 그걸 하니까 무슨 주술을 웬다는 둥. 그래도 자기 동료 의원 아닙니까? 아니 누구한테 무슨 약을 먹었길래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계기로 해서 소위 보수 언론에 있다는 몇 사람들 잠시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요. 그거야 뭐.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다 하고 오늘이라도 과감하게 태도를 바꿔주는 게 좋아요. 네. 왜냐하면 그들이 가져온 그 수십 년간의 빛나는 커리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삐끗해갖고 사람이 삐끗할 때 잘못한 게 자기의 지적 오만 때문에 그럽니다. 네. 내가 옳지 니들이 뭐냐 이것 때문에 그걸 주장하다 보면 자꾸 엉뚱하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하고 이름을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대세가 천하의 대세가 바뀌니까 그 대세에 순응해서 좋은 창의를 발휘해 줬으면 좋겠어요. 의원님은 잘 정리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디어가 좋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통합당에서 떨어진 의원들 그분들은 이제 그 정치적 역량도 있지만 조직이 있잖아요. 조직이 있으니까. 그 조직이 한 10명만 와도 10명. 엄청난 조직이 돼요. 여기 자유통일당 세력하고 붙이고. 거기서 세력은 엄청나잖아요. 그 조직도 경쟁합니다. 있고. 이거 합치고 부정선거 지금 뛰고 있는 시민단체들. 이름을 다 들어야 돼. 이름 다 앞에 있는 사람부터 봐. 이공유 박사, 강용석, 공병호 박사, 조슈아, 박상아.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와서. 그다음에 또 시민단체 있어요. 공명감, 공명총 이런 분들 다 모이고. 서기양 목사. 서양기 목사. 서양기. 그런 분들 다 모여서 거대 조직으로 하면 진짜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럼요. 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미래통합당의 보수주의라는 것이 전부 낡아빠진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문화. 그래서 판사 검사 돼가지고 돈 좀 벌어가지고 포켓 돈 있어가지고 필요하면 보수한테 가서 잘 보여가고 당선하고. 특히 대구 경북권 때는 편하잖아요. 그래갖고 한참 자기 4년 내내 자기 일을 보다가 또 선거 때 되면 봉투 하나 들고 와서 각하 이용하면 한 2, 3선을 쉽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주류야. 미래통합. 그런데다가 이번에 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뽑는다는 그 김종인이라는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더불어민주당이 짜는 소위 이해찬 부류가 짜는 그 50년 집권, 100년 집권의 그 위성정당의 관리인으로 온 겁니다. 맞습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사자도 아닌데 지난번 선거에 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 정당이 이런 줄 몰랐다고 탁 나갔어요. 자기 책임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리고 돌아와서 또 그걸 또 붙들어 갖고 뭐를 해요? 엊그제 제가 어디 가서 그 얘기는 했습니다. 만약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정식으로 이제 상임 정국위원회 통과돼서 된다면 만약에 지금 시대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서 우리 당문을 걸겠다고 선언을 하는 그런 깜짝 놀랄만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우리는 써 안아야죠. 그거는 안 해야죠. 그러나 그런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희박하다는 얘기를 했지만 또 눈치가 빠른 사람이니까 시대의 대세가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쉽게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민주혁명을 이룩할 수가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옛날 촛불 가지고 문재인이가 정권 잡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태극기 광복을 한번 휘저으면 촛불 수천 개 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생각을 왜 안 하느냐. 그래서 지금 그 보수하면서도 말이지 옛날 비례대표 정당 만든다고 무슨 우리 뭔 당원이니 무슨 친박 뭐니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같이 와야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그 얘기 했습니다만 이번에 이것도 이 정부의 작전이라고 보는데 30몇 개의 비례대표 정당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되려면 5개 지역에 1000명씩 당원을 5000명을 만들어가고 등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5000명 당원이 다른데 겹쳤느냐 안 겹쳤느냐는 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혀 체크를 안 해요. 그게 법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데 그냥 받아갖고 그냥 인가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 주고 명부를 샀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주 파다하죠. 그러니까 그걸 1000명 명부 그럼요. 주고 하나에 싸고 있는 하나에 3,000원 받은 것도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걸 왜 확인 안 하냐고. 우리는 그걸 확인해야 할 책임이 없습니다. 선관위가 이게 말이요 막걸리요. 그런데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또 경험을 얘기하자면 엊그제 월요일 날인가 언젠가 내가
일요일 날 그 교회가 끝나고 나와서 마침 그 약방에 문이 열려서 내가 마스크를 사러 갔어요. 네. 마스크를 턱 들어가더니 촉보니 마스크 사셨네요? 그러더라고. 네. 예? 리스트가 바로 누르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 내 주민등록증 넣으면 바로 나오는 거야. 예. 어디 약국에서 산지까지 나옵니다. 예. 네. 그 수정약국이요. 저 장춘동에. 거기서 그럼 내가 못 사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정규 생년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일반 걸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년으로 하면 1,500원에 2장을 하는데 네. 일반 거는 2,000원이래요. 네. 근데 2,000원 두 개를 샀어요. 네. 이렇게 집어넣기만 하면 바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자기들이 그것을 체크할 인력이 없다는 새빨간 거짓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5,000명을 가지고 왔으면 5,000명을 USB나 이런 데로 딱 만들어가 가져오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뭐 하긴 그거 왜 글쎄,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해야죠. 예, 그걸. 글씨를 써갖고 이렇게 사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그걸 근거로 해서 뭐 갑돌이 홍길동 다 해갖고 USB나 이런 걸 딱 넣으면 탁 집어넣으면 이게 이중 등록이 되는지 아니 그냥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안 하는 거야. 일부러 안 한 거로. 일부러 안 한 거죠. 그건 바로 그거예요. 군소정당들이 예, 많이 그냥 만들어 헷갈리게 와라. 만들려. 헷갈리게. 주로 많이. 기독자의 통일당을 헷갈리게 만들고 그러니까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 중에 대한당이라는 당은 자기 정규 법정당은 5,000명도 안 찍었어요. 4,800몇 명 찍었어요. 당원도 안 찍은 거. 예. 그런데다가 6,000, 7,000이 되는 것도 가서 보니까 어떤 지역에 1,000명 나왔다는데 가서 보니까 네. 1,000명 하는 거예요. 100명도 안 찍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거 보태갖고 이제 6,000명이 됐지만 이런 엉터리 장난을 하는 거야. 나는 이것이 이 나라가 이 선거를 조직적으로 아주 프레임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입니다. 예. 그게. 증거가 여러 가지.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예. 그때 그렇게 깎아내려서도 우리하고 기독자의 통일당하고 우리 공화당하고 친박신당 세 개를 보태면 3몇 %가 넘어요. 그렇죠. 그러면 두 사람이 적어도 돼요. 네. 그러니까 짜리지 않고 왔다 갔다 하고 눈치 보지 않고 모아서 했으면 이은지 의원 같은 사람 붙이고 했으면 6, 7명 얼마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가 재풀이에 망한 거야. 재풀이에 망한 거야. 부정선거에도 그러니까 망했지만 맹성해야 합니다. 보수. 네. 예. 맹성해야 합니다.